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진옥 페트라입니다. 오늘 종합토론회 진행을 맡았고요. 이게 이렇게 떨릴 줄 알았으면 저희 소장신부님이 저한테 발제를 할래, 종합토론을 할래 선택하라 하셨거든요. 발제를 할 뻔했습니다. 이 되게 떨리네요. 일단 장내에 황경훈 선생님 계시면 저희 종합토론 시작했으니까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 심포지엄을 함께 하면서 생각났던 두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태석 신부님께서 사셨던 삶은 저희 보편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일치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선교적 회심, 그리고 변방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이태석 신부님께서 사셨고, 그로 인해 얼마나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교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중요한 선교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태석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그 평화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었던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먼저 기조 강연에서 백강현 신부님께서는 살레시오의 첫 선교사 파견 150주년과 이태석 신부님의 선종 15주기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대에 요구되는 선교적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만근 신부님께서는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 이태석 신부라는 주제로 이태석 신부님은 수단 어린이의 삶의 여정을 교육적으로 동반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리려고 온 마음을 다하신 모습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서 가톨릭 교육적인 측면을 다뤄주시고, 그리고 가톨릭 교육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바탕을 통해서 살레시오 가족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 청소년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였던 김학현 신부님께서는 이태석 신부가 걸어간 선교의 길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선교학자 스티브 베반스와 로저 슈레더의 6가지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의 선교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한국의 그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구나,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역사 안에서 이태석 신부님에게 선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곧 자신의 성소를 충실히 살다 간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 세 번째 김선필 박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이유, 이태석 현상에 대한 가톨릭 사회학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와 나눠주셨고요.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이태석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속적인 가치보다 신앙을 삶의 가치로 두었을 때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와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하루를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논평자분들께서 굉장히 아주 세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희 발제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각 논평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발제자분들은 그에 대한 답을 5분에서 7분 사이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윤만근 신부님, 그리고 논평자이셨던 김남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아니요. 김남희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질문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윤만근 신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이 지금까지 살레시오의 교육 사도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고정된 이미지를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재구성해서 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뭐 다른 그러니까 시도나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첨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이 책 말고 뭐 서간집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태석 신부님의 강론 모음집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그 학문적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태석 신부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친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분의 삶과 영성이 윤방근 신부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꼭꼭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굉장히 날카롭고 또 어려운 단순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듯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살리는 가톨릭 교육이 현재 저희 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일단은 이태석 신부님의 이 교육적인 가치나 또 그 방향이 살레시오의 양성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태석 신부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교육적인 방향이나 또 그를 모델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태석 기념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고향이 있는 곳.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실질적인 집은 아니지만 부산시에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태석 기념 사업을 저희 수도에 위탁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다양한 모습들, 기록들, 뭐 심지어는 음악 같은 작곡한 노래들도 공유를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부산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관을 가서 이태석 신부님의 영성을 또 찾고 발견하고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사도직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태석 신부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사실 저희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모델로 해서 어떤 교육적인 모델을 구축하거나 현재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의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심포지엄이 그런 영향에 충분한 그 소스를 제공하였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대학교 조금 전에 나와서 논평을 해주셨던 김택중 교수님께서는 한 10년 이상 이태석 신부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대학교 의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10년이 넘게 심포지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인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그 의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태석 신부님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수업 활동을 이태석 신부님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수도의 차원에서 아직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현재 충분히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출판된 책들이 하나의 교재 아니면 또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뭐 이태석 신부님의 강론이나 또 이런 자전적 에세이 뭐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님을 위한 심포지엄이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제1회 이태석 신부님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경험
하신 분들이 증언을 하는 자리가 주로 증언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은 15주기의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태석 신부님의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주관적인 모습 또 이제 거품이 좀 끼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냉정하게 학문적으로 좀 성찰하고자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또 이런 학문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많은 발제자께서 이 글을 쓰시면서 이태석 신부님을 대상으로 해서 나왔던 많은 자료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기반을 닫는 그런 측면이 이번 심포지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석 신부님이 저의 개인적으로 어떤 삶과 영향을 주었는가. 이태석 신부님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형님이죠. 의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저보다 학번이 한 해 아래에 있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신학교에서는 2년을 같이 살 수 있는 계속 기회가 있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1학년 때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솥밥을 먹기도 했지만 갈등도 있었고 농구도 같이 하고 음악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근접거리에서 이태석 신부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태석 신부님이 그 여름방학 때 신부님이 계셨던 그 본가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방학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음악을 좀 좋아했는데요. 이태석 신부님과 음악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타고난 그 재능들, 음악적인 재능들을 함께 공유하고, 수도에,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같이 음악 활동도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많이 공유했고, 또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을 하실 때, 제가 머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공동체 부원장이었는데, 다른 사목에 제가 투신하는 바람에 함께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시점을 함께 보내고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은 이태석 신부님께서 직접 톤주에서 활동하는 것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원고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제가 살았던 모습과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에서 활동했던 모습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때 어떤 만나는 모습, 맥주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이런 기회와 또 실제 톤주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더 놀랐던 거죠. 저하고 맥주를, 할 정도로 여러 번, 그런 기회를 맞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우정의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교육적인 가치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것에는 상당한 지금도 여운이 남아 있고 아마 함께했던 음악 활동이 저에게 강한 어떤 배움의 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논평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남일 교수님 혹시 제시하신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원하시면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연결되는 건데 사실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 고정된 이미지에서 이제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저는 살리쇼회가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그 위탁은 기념 사업이거든요. 그럼 기념 사업 안에 정말 구체적인 교육 사업이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을 우상하는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롤 모델로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종교를 아까 전에 종교 간의 대화라던가 아니면 정말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살리쇼 영성과도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도 저도 사랑 나누기라고 하는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과 어떤 인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리쇼하고도 어떤 인연도 없는데 제가 그 이태석 신부님의 일화 중에 꼭 하나를 소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환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하얀색 바지를 입고 계시는데 저라면 절대 안 앉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탁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옷이 깨끗해야만 하는데 거기에 같이 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용기와 그 다음에 그 눈 시선을 같이 마주할 수 있는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떠나서 학생들에게 항상 사랑 나누기를 할 때 그 사람들과 눈 시선을 마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꼭 부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게 이태석 신부님인데 그럴 때 저는 이번 기회로 해서 지금 1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15년 만에 하시는데 이 사명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제가 자료를 찾았을 때 정말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에세이집과 관련돼서 여러 권의 책들을 제가 다 빌려와서 봤는데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글, 그 다음에 중고등생이 볼 수 있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글, 그 다음에 청년이 볼 수 있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글, 이런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런 교육 자료가 가톨릭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념 사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건설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뭔가 이태석 신부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수 한번. 열띤 토론이었죠?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현 신부님의 주제 발표에 대한 논평을 해주신 황경훈 선생님께로부터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김학현 신부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죠, 신부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5쪽 덧붙이는 말과 질문에 보면 첫 번째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민족들의 발전에서 처음으로 얘기됐던 통합적 인간 발전, 그것은 조금 과제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남희 선생님과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상 통합적 인간 발전, 온건한 인간 발전 혹은 전인적 인간 발전과 관련해서 그걸 훨씬 더 깊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그 일반인한테도 잘 알려지게 만들었던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신데 제가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그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교황 공고가 나오기 전이어서 이거를 지금 이번 거를 계기로 저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을 다시 한번 보고 지금 제시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선교 이왕 신부님에 대한 논평이나 이런 게 선교 신학이나 신교 방법론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번을 그냥 건너뛰고요. 2번에 그 신부님은 사회자도 잘 정리했지만은 여러 문헌이 있고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황 문헌 뭐 이런 게 많습니다만 선교 관련해서 특히 스티븐 베반스 신부님의 선교 방문론을 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스티븐 베반스 신부님이 얘기했던 그런 이제는 선교가
2차 바티칸 공예에서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15세기 때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여전히 그걸 풍기는 아디엔테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터엔테스, 만인 사이에서, 우리 삶 안에서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로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교가 수행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민족, 타문화, 타종교 이런 선교에 주체에 포함시키는 그런 상호 선교의 관점에서 21세기 그리스도교와 타문화, 타종교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역으로 아시아의 타종교와 타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복음화되어야 될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2번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제 3번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들어온다면은 한국 안에서 신부님이 몇 번 강조하셨던 그런 안전지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태석 신부님이나 살레시안들이 그렇게 힘든 곳에 가서 했던 걸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계시고, 오히려 백강현 신부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레시오회가 다른 데보다도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도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안전지대는 어떤 데인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에 안지하지 않고 수행해야 될 예언자적인 대화로서의 복음 선교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채석 신부님은 영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많이 이제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아주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고, 또 그 휴대폰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형성돼서, 심지어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그 휴대폰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런 가상 공간이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문화와 막 이렇게 깊숙이 뒤섞이고 있는 이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빈곤,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동시에도 이런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영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이태석 신부님의 선교 활동이나 살레시오의 영성에서 그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법론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숙제 4가지 중에 하나를 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박사님께서 질문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발제한 그런 내용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말을 곁들여 주셔서 저 또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큰 공부가 되었다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죠. 네, 1번은 빼고, 그러면 2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학에서 이 상호 선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논의했지만 미션 아젠텐스, 선교를 주는 주체랑 선교를 받는 객체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듯이 유럽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때 유럽은 선교를 제공하는 주체자의 입장이고, 한국은 선교를 받는 선교지의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감사와 보은, 받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런 지리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면서 영성적인 개념도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화와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에 있다가 주는 입장에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아마 그 받는 교회도 또다시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살레시오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태석 신부도 굉장히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즉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서 복음화를 하면서 자신도 복음화 되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상호 선교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션 아젠텐스, 이거는 일방 통행이죠. 운전할 때 이건 일방, 미션 인터젠텐스는 쌍방향 통행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선교적 체험과 선교적 학문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선교에 있어서는 삶의 증거, 이태석 신부가 살았던 삶의 증거, 증언과 선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티브 에반스가 말한 그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명령, 지시만 있으면 되니까요. 세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견진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해성사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호 선교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과 환대, 상호 존중 이런 것도 마찬가지 종교 간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학적인 방법론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가 바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선교한다.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우리 교회가 타 지역을 복음화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은 선교의 근본적인 의미, 하느님께서 선교한다는 의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파견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선교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영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종합토론 정리해 주신 이진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교 영성이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선교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활동이 나오기까지는 영성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성을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하느님 체험을 밖에 나가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선교에 있어서는 미시오 데이, 하느님 선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언어적인 또 아니면 문화적인 거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습득할 수 있는데 이런 영성적인 차원의 선교사의 교육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선교보다는 영성적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전지대, 제가 발제해서 안전지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이 밖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리적 주변부가 있고 그리고 실존적 주변부가 있다. 네, 지리적 주변부는 이해하다시피 나와 가장 먼 거리, 네, 지리적, 나와 먼 곳, 그래서 타 문화, 타 언어, 타 인종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실존적 주변부는 소외받은 이들,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들, 돈보스코 입장에서는 아픈 청소년들, 외로운 청소년들이 되겠죠. 이렇게 실존적 주변부를 찾아가는 것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 선교에서는 지리적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존적 주변부에 대한 선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복음이 필요한 것은 지리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 오늘 발제문에서 자주 나오긴 했는데 이주민 사모, 또 다문화 사모, 성소수자 사모, 또 비정규직 사모, 취약계층 사모,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시대적 변화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이 공감과 연대를 통해 선교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은 저한테는 안전지대죠. 제 본국이고, 제 언어가 한국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일종의 좀 불안함과 떨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힘든 그 지역은 누군가의 안전지대죠. 저는 또 다른 안전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교사인 저로서는 크게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제로 이제 저의 사제 성소를 이렇게 고민할 때 저희 본당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한국 예방선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 고통스러운 데를 가냐?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교구사제, 야, 편해. 여기서 함께 사제로 살아가자. 네. 저한테는 유혹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안전지대가 두 군데나 있는 거예요. 한국도 안전지대고, 제가 선교하는 곳도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지대를 떠나고, 또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저에게는 선교적 관점에서 보입니다. 네. 안전지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혼의 전문가. 네, 그렇죠.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사제는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로서 영혼의 전문가라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지만 뭐 그 정도의 아직 내공은 없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영혼의 전문가이시죠. 왜냐하면 이웃을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셨고 또 환대하셨고 또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영혼의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리적 주변부뿐만 아니라 우리 실존적 주변부에도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영혼의 전문가인 우리 신부님들 또는 수도자분들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 문명,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이 영혼의 전문가들이 적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가톨릭의 발걸음은 세상이 가는 발걸음에 비해서 조금 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대문명에 물들어가는 선교지 지역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좋은 스마트폰, 네? 좋은 자동차,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현대 문명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도되고 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윤만근 신부님의 그 교육학적 측면의 어떤 살레시안의 정신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나 살레시오회는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사람들의 시선 또는 의식,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이 기계 문명, 현대 문명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문제죠. 그렇다고 학교 교육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 같고 이런 교육학적 측면에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디지만 삶의 증거로 또 대화로 상호 존중으로 또 환대로 연대로 이러한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래스카, 제가 아자로 시작하는 선교지 알래스카에 있었죠. 알래스카는 사실 미국 땅이지만 지리적인 주변부입니다. 맞죠? 알래스카는 버려진 땅이었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버려진 주변부 사람들이고 실존적 주변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니 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질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래스카는 미국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리적 주변부와 실질적 주변부의 많은 혜택을 또는 공유와 연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선진국에 맞닿아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합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라는 전체의 주변부, 지리적 주변부, 실존적 주변부에 대한 복음화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발표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130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음악가가 아니지만 이태석 신부님처럼 아니지만 지금도 그 주변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경우 박사님 충분하신가요? 혹시 더? 네. 충분하시다고 하십니다. 엄청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김학현 신부님의 답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선필 선생님께서 해주신 발제의 논평을 맡아주신 김택중 박사님께서 김선필 박사님에 대한 그 원고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쭉 읽다가 말을 지어내서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 의견에 대한 김선필 박사님의 역시 의견이 되겠고요.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제가 좀 과문한 탓에 좀 우문인데 지금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 의견인데요. 이제 이태석 현상이 15년이나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이태석 기념 과정이나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뭐 10년 넘게 지속될 거라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게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선필 박사님 발표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이제 원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제도화되기 전에 그 청년 예수, 다 청년들이죠. 12제자도 다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예수 운동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러한 그 예수 운동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제도화되고 발전하는데 뭐랄까 어떤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무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열성적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그리스도교도 제도화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속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이태석 현상도 단순히 그냥 좋으니까 그냥 따라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의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한 이제 어떤 조직력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지속성을 부여하는데 큰 힘이 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있는 그 수단 어린이 장학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조직력과 그러한 열성 이러한 것들이 그 이태석 현상의 어떤 지속성의 큰 축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신 김선필 박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 질문인데 제가 워낙 사회학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톨릭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얹혀서 가톨릭 사회학이라는 방법론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종교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특정해서 가톨릭 사회학 이래 버리면은 어떤 그 사회학적 방법론이 좀 흐트러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러한 좀 어리석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김선필 박사님의 발표 자체가 이제 사회학적 분석이니까 그것도 이제 가톨릭 사회학적 분석이니까 가톨릭 사회학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이 가능할까에 대한 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질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으시니까 너무 따뜻하시죠? 예, 예, 그 질문을 이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긴장되고 막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말씀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야말로 지리적 주변부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있는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태석 신부님과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다들 영웅처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자매, 이렇게 다 살아가고 계시고, 사연 없는 사람도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다 감동이고, 다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석 신부님은 어떻게 유독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공감을 얻고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도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던져보게 됐었습니다. 물론 그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미디어만 가지고는 이 지속성을 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주신 사회적 어른으로서 이태석 신부님 바라보는 방식 이런 거 저 참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지금 질문을 다시 정리해 주셨을 때 그 그 예수 운동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 정치 사회학 안에서 막스 베버가 사용했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적 권위,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웅이 있는 거죠. 카리스마적 인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사람은 기존의 관습과 틀을 다 깨버리는 사람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사회구조를 창조해내고 그것에 따른 지지자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사회 변동의 하나의 축으로서 카리스마적 권위, 카리스마적 지배 이 얘기를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낡은 관습과 율법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관념들 다 깨버리고 율법도 다시 그 본질을 찾아주시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로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열광한 사람들이 모여든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본 사람들 중에 저거야말로 내가 원래 원했던 정말 진정한 삶이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저 사람 카리스마적 인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하진 않겠지만 저 사람 안에서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내고 뭔가 더 확산시키기 위해 이렇게 모여든 그 현상이 바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사회학이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했는데, 그 연구 대상이 한국 천주교회,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를 사회학으로 분석한다고요? 이건 조금, 예.
그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심사 때 제가 한국천주교회사를 이제 정치사회학적으로 연구를 이렇게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심사자가 5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신부님이 오셨는데요. 1시간 동안 제 논문을 비판하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느낌? 예. 왜냐면 그때만 해도 진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천주교를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믿고요. 그 이성을 통해서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거기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박사 졸업하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생각한 건 교회 안의 언어, 교회 안의 정신 이런 것들을 제 연구에 녹여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학이면서도 사회학이면서도 신앙적인 이런 거를 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신앙과 이성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더 그죠? 예. 교회는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아까 예수회원들이 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학책을 알아야 뭘 믿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아까 프란시스칸 말씀하셨는데 뭐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믿어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다른가요? 결국엔 하나를 향해 갑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점에서 이성과 신앙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사회학적 작업이 교회 내 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 내 구성원들에게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사회학이 저거는 뭐 이렇게 되고 사회학 입장에서는 저건 증명 가능한 게 아닌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서로를 조금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은 이렇게 서로 거리두기 해왔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좀 이렇게 대화해 나가는 신호도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대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좀 이 가톨릭 사회학이란 말도 낯선 개념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런 작업 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종교 사회학 말씀하셨는데 종교 사회학 안에서도 사실은 교회 사회학이라는 이런 게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약간은 뭐 교회 안에 어떤 뭐 신자 수가 어떻게 주나 이런 거 분석하는 뭐 그런 정도지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방식은 뭐 서강대 오세 신부님 같은 경우에 영성 사회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도 이렇게 그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명료하게 개념화시키기 위해서 가톨릭 사회학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전 계속 가톨릭 사회학이라는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전에는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그 철학이 신학의 파트너가 되었다면 근대 이후의 시대에는 사회학이 신학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이 신학의 논리적 토대를 줬다면 사회학은 이제 신학의 어떤 실천적인 차원 아니면 현장성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게 해주십시오. 힘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 현상을 그리스도교적인 응답, 교회의 언어로 해석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가톨릭 사회학도 그러한 맥락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태석 신부님의 이 자리가 단순히 어떤 신부님의 삶만 이렇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학적으로도 바라보고 신학적으로도 바라보고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의 언어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신앙의 언어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조명할까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교수님 만족하셨습니까?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예, 저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주셔서 만족했고요. 예, 그리고 가톨릭 사회학의 번창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저기 사회자님, 이건 좀 반칙인데 논평자가 자신의 발표자가 아니고 다른 발표자한테 하는 건 사실 반칙이거든요. 그래도 뭐 언제나 유도리는 있으니까요. 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 발표자님이 이렇게 이제 유도리가 있어갖고 저는 가톨릭 사회학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그 우리 김선필 박사님 시도 참신한데 이 마지막에 결론 윗부분에 그 제가 엄청 좋아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우디테 뭐죠? 엑술다테. 이 가우디테 엑술다테의 핵심이 그러면 사회학에 속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이건 철저히 신학적인 가르침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결국 가톨릭의 전통이 교황 권고나 회칙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가톨릭 사회 윤리 또는 가톨릭 사회 가르침, Catholic Social Teaching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내용이 거기에 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집 성인 일종의 교황님의 해석학이고 그걸 통해서 신학을 전개하셨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집 성인과 함께 이 성덕의 중산층 얘기도 하지만 처치 밀리턴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교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투쟁하는 교회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번역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안간힘 쓰는 교회, 마치 이태석 신부님이 톤지에서 정말 그 안간힘을 그렇게 써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듯이 그래서 교인들이 안간힘을 쓰는 그런 것을 중세 때와는 다르게 밀리턴트 처치가 아니라 아주 호전적이고 지배하고 이런 그런 제왕적인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안간힘 쓰고 애쓰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건가? 그 앞에 나온 진복 8단 그 기뻐하고 즐거워해서의 핵심 그것을 도그마보다도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이웃집 교인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웃집 성인을. 그 대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학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가톨릭 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걸 매칭을 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질문이 떠올라서 막 으쌰으쌰 화이팅 막 이런 게 안 나오는데요. 어떡하지? 원래 모든 위대한 이론은 초창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가당착을.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학자들 간의 건강한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낯선 작업이어서 어색할 수 있고요.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저도 뭐 이거 다듬어 가는 거겠죠. 논리를 다듬어 가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수도원에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녔고 그랬다가 이제 나와갖고 사회학과를 들어갔는데 일반 학교에 그때 한참 몇 학기 배우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거기 학교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하늘에 살았었나 봅니다. 했었어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동떨어진 이 어떤 관념 뭐 이런 걸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학을 배우니까 이제 땅 위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신학 같은 것도 다 사실은 우리 땅 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혹시나 뭐 이렇게 하늘로부터 물론 그게 전제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그걸 풀어서 쓰는
뭐 해석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땅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차원에서 사회학이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했던 작업도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된 현상이 이 땅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일단 한번 보고 싶었다. 그걸 해보고 나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종합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뭐죠? 네, 아무튼 그런 제 취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잠시만, 이것도 반칙이지만 네. 가톨릭 사회학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저는 찬성한 입장에서 그러면 짧게 한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회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왜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빵명에서 4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유를 3가지를 들었죠. 사실 이거는 사회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감사 보은 정신으로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성소자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내 신앙이 많아진 사람들이 선교를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사회학이라는 것을 저도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 입장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거, 사회적 형상으로 돌아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축이 되었죠. 이미 20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 근대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 여러 순교지들이, 어떤 현장들이 한국 사 안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것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사회학에서도 가톨릭 사회학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해석학적 능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김선희 박사님께서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훈훈합니다. 그쵸? 어쩌면 이태석 신부님이 바라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였던 톤즈도 사실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처음으로 가셔서 살레시오 영성에 대한 것을,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살레시안적으로 아이들을 동반하면서 그 아이들의 현실 같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떤 가톨릭 사회학의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뜻하지 않게 조명을 받으신 김선필 박사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중들 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심포지엄에 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제가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뒤에 네, 파란색 원피스 예쁘게 입으신 선생님, 네, 발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온 유은선 엘리사벳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심포지엄 발표한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이태석 신부님을 사실 시복시성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수단 어린이 장학회 회원으로서 제가 정말 아주 미미하지만 큰 힘을 다해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수단에서 이거를 더 먼저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 소망이 이렇게 시복시성 되는 거가 소원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단 어린이 장학회에서는 뭔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있는가, 이게 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시복시성 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들 중에서라도 시복시성 되시는 거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작전을 좀 전략을 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잠시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살레시오 회원이신 윤만근 신부님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하고 같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수도원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또 같이 살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아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단 톤지에서 활동하신 이 모습은 참으로 성인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추앙하거나 맹목적인 어떤 추종을 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해주신 분처럼 일방적인 어떤 지지, 그런데 교회의 성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태석 신부님이 복자가 될지 성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작업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개인이 경험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전기 작가 이충열 선생님이 쓰신 글도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썼지만 굉장히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일부 빠진 부분도 있고 누락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태석 신부님을 미화하는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객관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루었던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온 자료, 언론을 통해서 받쳐진 거, 그리고 개인이 특별하게 톤주에서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이태석 신부님을 지금 다루는 것이고요. 제가 경험했던 부산에 가서 놀러 여행을 가서 이태석 신부님 만나고 같이 했던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인이 되는데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증언의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이런 그 자료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된 그런 그 쓰여진 자료가 흩어져 있었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은 그런 학문적으로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만에 하나 이태석 신부님이 복자가 되고 이제 성인의 과정을 거쳐간다면 이번 프로세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선생님. 네. 성함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네. 예, 지금 영등포에 있는 요셉위원회 병원장으로 있는 고영수 가시미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2007년도 3월에 뒤쪽에 있는 분 보령의학 봉사상을 받을 때 거기 사진에서 제가 처음 뵙고 그때 어머님이 대신 수상을 이제 하셔서 같이 이렇게 그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그때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학장도 되고 그랬지만 그 의료 봉사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사회의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해서 그 의학 강좌를 2005년에 가자마자 만들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태석 신부님을 몰라가지고 2007년 이후에 이제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강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건국대학에서는 그게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은 역시 의사의 입장에서 주로 강의도 영성적이나 이런 그 살레지안 교육자로서보다는 의사로서 그렇게 뭐 정말 변방지대로 가서
안전하지 않은 데 가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걸 많이 집중 조명을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긴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요셉위원회 원장으로서, 저는 사실 원장이 되기 전에 38년 동안 거기 봉사를 쭉 했었어요. 의료 봉사자로. 그러다가 이제 선우경식 선생님을 87년부터 만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또 제가 주치의노릇 또 하고 그러면서 봤었기 때문에, 그 선우경식 선생님과 이태석 신부님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선우경식 선생님 심포지움을 하면서 지금 이런 비슷한 그런 그 시성시복 뭐 포함해서 그런 준비 자료를 포함해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저는 두 분이 다 이런 정말 우리 옆집의 성인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이 다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서 그 가톨릭 가톨릭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그 이충렬 작가가 쓴 그 선우경식 요셉이라는 그 전기가 나왔는데, 작년 11월에 아시아 가톨릭 의사회를 서울에서 하게 되면서 영문판으로 그걸 또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한 400여 명의 아시아 각국에서 온 의사들한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우경식 선생님의 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좀 하고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것도 좀 더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막 여기저기서 지금 질문이 빗발치는데, 네, 먼저 저희 협력자회 위원장님이신, 네, 먼저 하시고, 제가 제 뒷분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심위원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아까 질문하신 분,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이 공통된, 제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는 수단 장학회 이사로서 지금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만근 신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단 장학회 차원에서는 이충렬 작가의 전기가 그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그 사정이 좀 있었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선우경식 박사님의 그 저자가 똑같습니다. 이충렬 선생님이십니다. 그렇듯이 그 전기를 영문으로 이미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도 영문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어떤 심포지엄 자료도 나중에 아주 훌륭한 1차 사료로서, 2차 사료로서 그런 어떤 그 준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계셨던,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아침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이태석 신부 참사랑 실천 사업회가 2012년에 창립 기념 미사를 하고 부산 교구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심히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가톨릭 정신과 삶의 실체, 그리고 그분의 생장지가 바로 부산인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도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실상을 탐구,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를 확산하고자 작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님이 또 두 분 더 오셨는데, 우리들의 미약하지만 이러한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낸 노력이 2021년에 코로나 시기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윤만근 신부님께서 언급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021년에 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기념관의 운영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레시오회를 설정하셨어요. 부산 교구를 이렇게 교구장님의 어떤
지혜도 발동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고 그랬는데 살레시오회가 이를 맡게 되어서 아까 위탁 관리란 말씀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게 사실은 살레시오회의 본체가 되어서 그를 관리하고 이태석 신부님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실천의 현장으로서 그것이 구성이 되고 역할을 더 해가야 될 텐데 위탁관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국토부하고 부산시 서구청 등이 협업을 해서 이루어낸 사업의 하나로서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태어나신 곳이고 아까 소알로시오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아마 누님도 와 계실 텐데 가족들이 모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님을 탄생시켜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아름다운 신부님으로 향한 마음들이 오롯이 자랐던 곳이 바로 송도본당을 중심으로 한 부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아까 이런 말씀 모두 참 많이 아침부터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부산 동아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학생들을 법조각 지식이나 열심히 알고 자신의 삶에 오로지 자신을 바치고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주님의 목적 지향은 무엇인지 아니 우리 인간 보통의 정의관은 어때야 하는지 실존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로 한국의 교육은 열심히 달려왔고 의학교육, 법학교육, 다른 교육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나신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존경할 어떤 인물을 간절히 아무도 말은 하지 않는 가운데 찾고 있었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그를 실천하신 분으로 한국 사회는 합의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분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이든 연세를 젊은 분이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든 누구든 그분의 내용을 알고는 모두가 배워야 되겠다. 나 또한 그런 삶을 한 번쯤 지향해야 되겠다.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를 가르침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중간자가 되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오신 분들이 모두 그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일 것이에요. 이태석 신부님 진실됨, 순수함, 어린아이보다도 더 순수함, 그리고 희생과 헌신, 자신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한 채로 나눔과 사랑의 실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확 이렇게 과장되게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실체를 오롯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안으로 더욱 마음과 실천을 모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가장 낮고 험난한 곳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삶으로 몰아간 그분 대표자가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시고요. 지금 이 나라다 한국 사회가 어쩌면 그런 분을 배우고자 하고 닮고자 하는 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명백하게 좀 얘기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게 사회학이 되었든 법학이 되었건 역사학이 되었건 인문학이 되었건 학문의 영역은 형식화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명걸 혼용시킨 융합적, 학제적 측면에서 모든 걸 통합시킨 그런 측면에서 이태석 신부님과 한국의 현재 가톨릭 교회의 현재를 명확하게 봐주면서 그를 실질적으로 확산해가는 데 조력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태석 신부님의 참사랑 실천 사업회가 부산 그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신중학교,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대학은 인제대학, 의학과. 그래서 오늘 마연 신부님, 제자, 마연과 또 토마스 제자가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인제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주 만나면 못하지만 가끔 만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도 우리 수단어린 장학회 너무너무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이태석 신부님의 그 생장지인 부산 서구의 가난한 동네 남부민등의 송도 본당으로 한번 와주십시오. 송도 본당에 바로 약 50m 떨어진 옆에 어렵게 만들어진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기 위해서 애쓰신 이사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세바 신부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변화도 일궈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기념관에 오셔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같이 만나서 따뜻한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님을 진짜로 배우는 우리 가톨릭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배움을 하는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아마 저희 다 같이 똑같은 걸 느끼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이태석 신부님의 그 아까 말했던 그 이태석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편교회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올 한해 희망의 희년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얼마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희년 칙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을 소집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희망은 힘이 세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살레시오회 선교사 첫 파견 1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살레시오회 생활 지표는 희망의 닻을 내리고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순례자입니다. 아무래도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교육학, 성교학, 그리고 사회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리고 어떻게 희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참된 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디 이태석 신부님이 바라고 살던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제자분들과 혹시 더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합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심포지엄 마련해 주신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 연구소 우리 윤만근 신부님과 이진옥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 심포지엄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 오늘 심포지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분들은 사실 수단 어린이 장학회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종합 토론으로서 심포지엄은 끝나지만 제가 마침 기도를 짧게 한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강당에 마련된 이태석 신부 서간집 출판 기념회 꼭 함께 해주시고요. 맛있는 백설기, 네, 이태석 신부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 거룩한 떡을 함께 나누어 받으시고 아울러 오늘 발표해 주신 박사님들 또 강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논평가들 모두 앞에 모이셔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네 그러면 대강당에서 하겠고요. 혹시나 너무 거룩해서 앞에 못 오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은 괜찮으니까요. 마침 기도 후에 성모님 앞에 우리 이태석 신부님의 실제 사이즈 저 사진 옆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기념 사진 하나씩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